혹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고려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전략이 됐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담당자의 정말 아주 사소한 서류 실수 하나가 이게 도미노처럼 번져서 앞으로 3년 동안 단 한 명의 신규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고용 제한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랑 경영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실무 가이드,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조항 분석 문서들인데요.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규정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 그물망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함정들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제한을 그냥 벌금 내는 것처럼 개별 사안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기업의 인력 수급 계획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지 그 배경에 깔린 원칙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리스크 그물망의 가장 첫 번째 매듭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허가와 계약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허가 없이 고용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일부러 법을 어기려는 그런 사업주가 아닌 이상 선량한 기업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흔한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억울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무허가 고용은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이 내일인데 현장이 너무 급해서 오늘부터 근로자를 출근시킨 경우. 하루 차이인데. 네, 단 하루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무허가 고용입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누락돼서 기존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 실수들. 네, 몰랐다, 실수였다,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결과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법을 어기는 거랑 그냥 행정적인 실수가 똑같이 3년 고용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무서운 함정이네요. 그럼 두 번째 사유인 고용허가 취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고용허가 취소는 단순 실수를 넘어서요, 고용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봅니다. 자료에 나온 주요 취소 사유를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죠. 첫째, 서류를 위조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잖아요. 그렇죠. 둘째, 입국 전에 약속했던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게 임금체불. 임금체불이요? 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는 이 사용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맡길 자격이 없다는 국가의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명확해지네요. 하나는 절차적 완벽성을 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신성함을 묻는 거군요. 결국 채용 전에 서류 최종 확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고 급여는 단 1원,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단순한 실무를 넘어서 기업의 리스크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벽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도 정기적인 자체 노무 감서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균열을 미리 찾아내서 보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허가제도라는 직접적인 규제 안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는 완벽하게 받았는데 전혀 다른 법,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바로 그게 많은 실무자들이 놓치는 숨겨진 지뢰입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는요, 각각 독립된 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리로 전부 연결된 군도 같아요. 군도요? 네, 예를 들어보죠. E9 비자로 합법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주말에 친구 사업장에 가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근무 장소 이탈에 해당하고요. 사업주는 이걸 알고도 묵인했다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기록이 결국 3년 고용 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 회사 직원이 다른 데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신규 인력을 3년간 못 뽑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극단적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위반 하나하나가 외국인 고용법의 제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가이드에서는 단순히 인사팀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모든 부서가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부서의 무지가 회사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와, 이건 정말 리스크 생태계라는 말이 딱 맞네요.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그냥 전이되는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도 있겠죠.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무겁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 제한인데요. 이건 이전에는 없던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있음이 명확해져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즉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고용 제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었을 때 발동되는 거군요.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차이점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제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한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안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와. 이건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서 경영자 개인의 법적 책임과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예방이 정말 중요할 텐데 가이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나요?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이드에서는 보여주는 안전교육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한국어로 된 규정집을 나눠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모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기본이고 사진이나 동영상, 그림 같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기에 손이 끼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보다 실제 끼임 사고를 재현한 CG 영상이나 사진 한 장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훨씬 와닿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교육과 함께 경영진이 직접 정기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전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제도의 근간에는 사실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대원칙이 깔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칙을 흔들었을 때도 고용 제한이 따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어디까지나 내국인 인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빈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편법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기업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전후 6개월 이내에 기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용조정의 의미인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권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하, 근로자 개인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나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하지 않고요. 즉, 값싼 외국인 인력으로 내국인 역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둘째는 사업장 무단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공장 소속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갑자기 안산 공장으로 보내서 일하게 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다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준비까지 마쳤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소중한 파트너이지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적인 고용 제한 사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모든 벌 인사 담당자 한 명이 다 챙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 계약, 출입국 관리, 산업안전, 고용조정까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결론도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속에서 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투자죠. 가이드에서는 2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떤 방법들인가요?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우리 회사만의 매뉴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채용 절차부터 근로조건, 안전보건 의무, 퇴직 절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5가지 금지 조항까지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둘째는 이걸 바탕으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기별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유효한 고용허가서와 비자 상태를 확인했는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급여 명세서에 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없는가? 안전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나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라는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인사관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년간의 고용 제한이라는 시나리오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까라는 소극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그 답은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을 우리 조직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재들이 우리 조직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법적 리스크라는 안경을 쓰고 외국인 고용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넘어서 진정으로 존중받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완벽하게 팀의 일원으로 통합된다면 어떨까요?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발적인 생산성과 조직에 대한 깊은 충성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